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벌어진 성희롱 면접 파문에 이어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시 간의 갈등 알아보고요. 순창 지역 골프장 확장 공사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물려 침체된 건설 경기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봅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 여성이 전주 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면접 지원관이 키가 몇이냐, 어느 과라 출신이라 그런지 예쁘다, 이런 좀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것이고요. 또 채용 여성 지원자가 이 거절의 뜻을 밝혔음에도 면접 과정에서 거듭 노래와 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성차별적인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와 관계없는 성별, 용모, 키, 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음은 마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에서는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면접 과정에서 면접과 관련이 없는 성적인 농담을 들었다면 이는 당연히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성희롱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현장에서 이제 좀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당시에 면접을 보았던 이 응시자들의 좀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협 내부에서 그 담당자는 임원 대상 징계로는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당연히 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협이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책을 내놨는데 그 실효성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신협 중앙에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전국에 이 해당 사례를 좀 전파하고 전국에 있는 신협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를 소집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간부급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교육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규정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좀 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견책이라는 게 좀 너무 약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신협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역 화폐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7억 원을 넘게 구매하고 허위 거래를 한 뒤에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꼬박꼬박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것도 지역 화폐 판매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소행이었는데요. 자, 네. 그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네, 지난 2018년 군산시에서는 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군산 사랑 상품권은 이 군산 시민이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군산 시민들의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품권을 7억 원어치나 구매해서 인센티브를 챙긴 일당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붙잡힌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군산시를 대신해서 상품권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신협 이사장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신협 이사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업체 직원이나 지인 등 50여 명을 명의를 빌려서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매입한 뒤 10%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신협 이사장이 2019년 5월부터 지난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상품권 깡을 한 액수가 7억 원이 넘고요. 이 검찰은 상품권 발행에
이제 쓰인 국가 보조금 3,500만 원과 지자체 예산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사장을 비롯한 이 가담자들을 특정 경제 범죄 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사기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텐데 또 어떤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 경우 다양한 제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상품권 깡의 경우 지역 사랑 상품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협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군산시를 대신해서 상품권 판매 업무를 맡고 있던 자인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아마 이 점은 배임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상품권을 매입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인센티브를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배임이나 횡령의 액수가 크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정 경제 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일이 지난 2019년에 벌어진 건데 이제서야 드러났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이제 군산시가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새만금 신항은 경제 대국인 중국과 바다 거리가 가깝고 수심이 깊어서 지금 대형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 기지와 동북아 물류 허브항에 최적지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이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을 누가 관할하고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돈의 집안 싸움으로 좀 비치는 등 좀 지역 간 갈등의 수위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이 새만금 방조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지자체에 있느냐? 이거에 따른 이 영토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5년간의 이제 좀 긴 법정 소송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이, 2호 방조제는 김제시가,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기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 새만금 동서도로와 지금 이 외측 신항만 관할권에 대해서는 관할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김제시와 군산시가 서로 자신들에게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있다고 싸우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과 김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김제시는 현재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가 갖고 있고 이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제일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제시가 관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 두리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산시가 관할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 판결로 향방이 가려졌지만은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안건 여러 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과 김제, 군산시가 서로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가 관할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사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해법이 제시돼 있습니까? 네, 지난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 결론까지 받아야만 했고요. 무려 재판 과정만 5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 낭비나 인력의 소모 역시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신항만 갖고 보면은 같은 전라북도 민들끼리인데 우리 도민들끼리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 안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중재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체크입니다. 순창 지역 한 골프장이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인근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순창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가 골프장 인근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는데 이를 숨겼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전북 지역 한 환경 시민 단체가 이 순창의 골프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사업주가 허가 없이 골프장을 무단 확장하고 자연환경조사서에 법정 보호종을 누락하였다는 좀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경당국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아 혹시 봐주기 아닌지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골프장 근처에 지정된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하게 된 걸까요? 네. 순창에 있는 이 골프장이 원래 9홀, 9홀입니다. 그런데 이 홀을 18홀로 규모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프장 근처에 지정된 생태 자연 권역이 말씀하신 1등급 권역입니다. 이렇게 1등급 권역에서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5월 이 1등급이던 생태 자연 등급이 갑작스럽게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원래는 불가능했던 골프장 개발 공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사업주가 해당 용지에 있는 천연 기념물들인 삭과 담비, 수달 이런 5종의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좀 누락을 하였고 이 국립생태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 1등급 부지를 2등급으로 낮추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네, 골프장 측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지역 주민의 80% 이상 대부분은 이 골프장 확장 공사에 찬성하고 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생태 등급이 하향된 것이니만큼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이 골프장 업체 측이 사전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골프장 부지를 불법적으로 좀 증설해온 사실도 밝혀진 만큼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법률 위반 여부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봐주기, 방조 특혜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홍 변호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연동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건설 산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전북 지역 건설 경기 현주소와 전망, 과제를 짚어봅니다. 토론에 참여할 3분 모셨습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감사입니다. 이양승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입니다. 네, 3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수흥 의원님은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데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저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건설 경기는 굉장히 호황을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고물가에 또 금리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또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제가 볼 때 이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아파트 공급이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또 수주가 늘어나면 건설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얼마 동안은 좀 이런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호황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침체 국면인 건 네, 사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소재철 감사님, 현재 이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건설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북의 건설업체 현황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건설업체 수가 전국에는 현재 19,000개사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1170개사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저희 업체 수는 전국 대비로는 한 6%에 머무르는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전국에 10위 정도는 되는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수주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성이 좀 미약하다고 보겠죠. 그중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금액이 6천억 이상이면은 일군 업체라고 하는데 10여 년째 저희 전라북도에는 일군 업체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1등 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전국 순위로 보면은 79위 정도로 우리 지역의 열악성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더 수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과 지자체 또 많은 우리 도민의 성원이 요구되는 현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역 건설업계가 어렵다, 침체돼 있다 이런 말은 계속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도 있겠고요. 우리 감사님께서 체감하시기에 다른 때와는 좀 다르다. 현재 뭐 상황이 또 어떤 뭐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건설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은 금리 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자재의 또 원가 상승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파를 체감적으로는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양승 교수님,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해 오셨겠습니다. 전북의 건설 경기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전북 지역의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을 그 공간 양극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이슈 제기는 많지만 사실 공간 양극화에 대한 이슈 제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간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 양극화라는 것이 그 한 국가 내 어떤 모든 그런 자원들이 어떤 그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공간 양극화로 인해 지금 그 경제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건설 경기도 훨씬 체감할 때도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소재철 감사님,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북 지역 건설 수주액이 인근 전남 지역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도내 공사 수주 비율이 좀 늘었다. 상당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또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예. 2021년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도내 수주 총액은 한 4조 4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웃의 전남은 한 11조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는데 저희가 일시적인 현상은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지난 시기에 좀 가속화됐기 때문에 남북도로라든가 동서축의 도로 또 내부의 개발 사업 그리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발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태양광 사업이 새만금 내부에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일부의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건설 경기 위기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요즘 같은 침체 요인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건설업계나 국민들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건설 경기를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마 0.5% 수준이었는데 2년 만에 3%가 올라가지고 지금 3.5%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업자나 주택 업체들 입장에서는 PF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높아지니까 힘들어졌고 또 구매자인 국민들 측면에서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가 5만 8천 세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침체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업체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유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의 국면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재철 감사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금리의 인상에 따른 저희 건설업의 영향은 저희가 이제 공공공사와 민간 공사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정부 재정에 따라서 이제 공공공사가 이루어지고 민간공사는 어떤 자금의 민간화를 통해서 저희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의 신뢰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는 산업 시설 또 아파트 사업들이 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태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 대출에서 금리 부담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미분양 사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영향이 뒤따르고 거기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에서도 대출의 자금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저희에게 수주 기회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뭐 상임위 활동도 오래 해오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전국 건설업체에 비해서 전북 지역의 위기가 그 심각성이 더한 것 같은데 예. 뭐 전국적인 상황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보면 그 건설 전체의 분량을 보면 민간이 한 80%고 공공 부분이 한 20% 차지합니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민간이 50%고 공공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업이 취약하다는 측면인데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 정부의 재정투자에 대한 수요가 전북 건설업체에서 많은데 만약 이게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자금난이라든가 어떤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SOC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따야 되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북 기업들이 유수의 뭐 대형 건설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 차원에서도 대형 건설사나 중견기업들을 키워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교수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업체들이 특히 이제 지난해 10월이었죠. 강원도 뭐 레고랜드 발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계열사로부터 차입을 한다든지 많은 크게 고전을 했는데 특히 이제 중견 중소업체들이 많은 전라북도의 경우 이제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뭐 줄도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유동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파악해 보면 사실 이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동성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보다는 사실
고금리 사태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순차적이거든요. 맞아요. 금리 수준이 네. 높아지면서 이 레골랜드 이 사태가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러한 사태 때문에 이 M1 건설사들이 특히 우리 전북지역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짚어볼 것이 이 건설업 자금 조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벌써 작년이죠. 2022년 10월에 파악할 때 주택 건설 자금 조달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 기준에서는 그게 약 71포인트 정도를 기록했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그게 40.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1포인트 가까이가 낮아진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이 건설업계에서 이게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지표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대기업은 좀 형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저희 전북 지역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약간 영세한 규모이거나 이렇게 중소 건설사들 위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지수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영세한 업체들은 더욱더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 같은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지난 2021년 9월 충남 지역 유력 건설업체 도급 순위 6위 우석건설이 부도가 났고 지난해에는 경남 지역 중견업체입니다. 동원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 파장이 있었는데 그 자금 조달 방식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 조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 예, 이 PF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우리 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도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신용을 갖고 대출을 받듯이 기업들은 그 사업성 하나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주로 부동산을 개발할 때 많이 그런 대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대출 방식이 사실상 어떤 금융사들이 볼 때는 수익을 내는 원천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금융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크면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 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PF 대출들이 부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이런 우리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소감사님, 예. 전북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PF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유동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내에서 이루어졌던 PF 사업들은 보면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러한 사업에 PF를 일으켰던 거고 도내 건설업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 단위의 PF는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희 도내 업체들이 이제 수구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예. 볼 수도 있고 지역업체가 이제 큰 단위의 사업을 수행한 부분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예. 업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전북의 민간의 건설 영역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왜소하다는 측면을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의 다른 중소 건설업체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먹이 사슬이 돼서 예. 전북의 발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전북의 건설업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지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금융위기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국 100대 건설사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뭐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같은 일이 뭐 되풀이지 않게 되려면 어떤 부분부터 점검하고 또 고쳐나가야 될지 뭐 국회 차원이라든지 뭐 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경제 위기가 최근에 한 10년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98년에 IMF가 왔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또 2020년에 이 경제위기,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아까 PF 대출 등 위험 부담이 큰 보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걸 확대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국에 걸쳐서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이 안 되면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이거 엄청난 이자 비용만 늘고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매입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업체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구조조정이나 어떤 다른 금융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더불어서 새만금 활성화가 지역 건설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뭐 새만금 개발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조세 특례 제한법이 예. 통과가 됐는데 새만금 사업 또 새만금 지역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 전북에서 토론회를 하면 새만금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도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아직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통과가 돼서 우리 전북 170만 도민들이 새만금의 어떠한 영향이 우리 도민들한테 미쳐올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사용료도 감면해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를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업들한테 새만금으로 오라라고 우리가 지금 기업들한테 자리를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뭐 큰 대기업은 안 들어왔지만 일부 기업들이 들어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새만금이 활성화되고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부 영세 중소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민간 투자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이 평택에 지금 몇백 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1, 2, 3 공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고 4, 5, 6 공장에 100조 원을 앞으로 투자합니다. SK가 새만금에 2.1조 원 투자하는데 용인으로 이전하는데 120조 투자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새만금에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북의 건설 경기가 살면서 전북의 경제가 융성하는 계기가 되는데 아직은 지금 어떤 기반을 닦는 기간이고 이게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 감사님, 새만금 사업에 돈의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건설협회 등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미래 예측 뭐 차원에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기업을 일단 유치해야 예. 되지만은 그럼 현재 전라북도 기업의 참여 비율은 미미한 편이 아닙니까? 저희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 기회를 많이 가져야 지역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 12일에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역업체 우대 방안을 새만금 개발청에서 마련해 주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라북도와 건설업계 또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부터 18년간에는 한 1조 2천억을 새만금 방조제에 투자를 했을 때 지역업체는 한 2.1%밖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우대 기준이 마련되기 전 해에 2016년도에 이루어진 그 내부 1단계 개발 사업에는 한 5%에서 10%밖에 또 참여를 못했었던 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17년 이루어진 이후에는 109와 209의 사업에는 20%에서 51%까지 참여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은 이제 뭐 농어촌 공사라든가 또 다른 우리 뭐 대형 행사를 위한 준비 사업에서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했을 때는 현재는 한 22% 정도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예. 겁니다. 사실 예. 종전에는 뭐 한 4, 5% 수준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예. 우리 소감장님 아시지만 지역 그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정부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중소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무 도급 비율을 확대해 왔는데 예. 지금도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나 새만금공항 개발할 때 전북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우리가 노력해서 40 내지 50%로 늘려야 새만금의 어떤 성과를 지역이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인들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해 예산심의 때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고 우리 국회 예산심의가 법정기일을 오랫동안 넘긴 사례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초부자 감세라 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겨우 법인세는 1%만 낮추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한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의 투자가 수도권과 서울로 다가고 지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낙수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고착화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초부자 감세나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된다면 이건 규제 완화가 오히려 전북의 어떤 소멸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전체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물량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최근 그런데 이제 SOC 예산이 뭐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또 건설사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점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가장 우리 지금 이 전북 지역의 이 건설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지역도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발전 전략인데 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이 딱 정의한다면 이 공간 양극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 공간 양극화 문제가 이 사실은 정부도 그 문제를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한다 어떤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인 대책을 놓고 본다면 약간 미흡해 보여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어떤 그런 주요 골자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수도권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투자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집중화가 아니라 이건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이 지역에서도 이 공간 양극화에 대한 좀 그런 문제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공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지금 전라북도는 지금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소멸 현상 문제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금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은 이 정부가 이 지역에 어떤 그런 그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지원책을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이 지역에서도 이 어떤 공사 물량도 많아지는 것이고, 공사 물량이 많아지면서 건설 경기도 되살아나고,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지역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전망과 함께 전라북도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요약해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철 감사님. 예, 경제 구조가 취약한 저희 전라북도 현황으로 보면은 저희 건설업체가 실제로 한 15.4%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 건설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방 재정이 약한 저희 도내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모 사업에 좀 더 많은 응모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하이퍼 튜브 어떤 시험 연구 센터라든가 또는 올해 했던 지역형 통합 하천 사업 같은 공모 사업은 국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저희 우수한 또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권 행정에서 노력하면은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예산 확보를 좀 더 증대시켜서 지역 경제 선도하는 건설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항승 교수님. 그 해법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본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이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새만금 사업이 있잖아요. 새만금 사업에도 그 개발에 좀 속도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 자치단체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앉아서 예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치단체도 이제는 세일즈 자치가 돼야 돼요. 세일즈 자치가. 그래서 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북에 투자해달라고 투자를 해도 전북은 기회의 땅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승우 의원님. 전북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이거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이게 공간의 양극화나 이 공간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은 국가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포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가 전북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이 지금 왜
대형 국책 사업을 못 하냐면요.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예타 제도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지요. 산업이 없지요. 기업이 없지요.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예타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경제성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도를 예타 제도에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북 정치권은 사활을 걸어야 되고 건설업체나 정치, 행정이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새로운 2023년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전북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 분의 이제 바람과 기대가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반적인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건설업체들이 단순히 공사 수주를 위한 기업 관리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자본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